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빠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음식을 배달시키고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고통은 약으로 억제되고 불편함은 기술로 해소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시대.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시들어갑니다. 병명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고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선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번아웃이라 부르고 사회학자들은 경쟁사회의 부작용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 빅터 프랭클은 이를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실존적 진공, existential vacuum이라 정의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그 구멍을 메우려 할수록 공허의 바람은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오늘 사유의 숲에서는 이 공허의 구멍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조차 비켜갔던 인간 정신의 마지막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942년 가을,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쓴 원고는 압수되어 불태워졌고 아내와 부모님은 다른 수용소로 흩어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옷 한 벌과 팔뚝에 새겨진 수용소 번호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설계된 지옥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얇은 셔츠 한 장으로 버텨야 했고 매일 아침 동료의 시신을 치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배고픔과 공포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다운 관찰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건장한 체격과 강인한 근육을 가진 이들이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반면 오히려 야위고 병약해 보이던 누군가는 끝까지 살아남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프랭클은 관찰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해야 할 의미 있는 일 혹은 나를 기다리는 소중한 사람이 가슴속에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빵 한 조각을 나누며 타인을 위로했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육체를 갉아먹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의미를 다치로 삼아 거친 폭풍우를 견뎌냈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의미 없는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의 탄생이었습니다.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합니다. 로고테라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을 지탱할 로고스가 있습니까?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수용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수용소의 사람들보다 더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프랭클은 현대인이 두 가지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본능의 상실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졸리면 잡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인화했습니다. 둘째, 전통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나 관습이 삶의 의미를 대신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전통은 힘을 잃었습니다. 본능도 전통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 시대. 그 혼란 속에서 현대인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수능주의 혹은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절대주의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좋다는 직장에 목매고 SNS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유명인의 삶을 동경하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베끼는 행위는 잠시 동안의 소속감을 주지만 결국 더 깊은 공허함을 부릅니다. 여기에 도파민의 저주가 더해집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는 대신 쾌락을 소비합니다. 숏폼 영상을 넘기며 낄낄거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지만 쾌락은 의미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프랭클의 스승이었던 프로이트는 인간이 쾌락의 원리에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쾌락은 의미를 추구한 결과로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쏟아부을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계속 돌아가는데 기어가 중립에 놓인 자동차처럼 우리는 제자리에서 굉음만 내며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놈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 로고테라피는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 창조적 가치. 이것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일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가 반드시 거창한 아트 작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마당을 쓰는 청소부의 빗자루질, 자녀를 위해 건강한 도시락을 싸는 부모의 손길, 자신이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직관인의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창조적 가치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은 무기력을 밀어내는 첫 번째 군대입니다. 두 번째 길, 경험적 가치.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진리를 배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경험입니다. 프랭클은 특히 사랑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핵심을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며 곁을 지키는 시간, 그 경험 속에 삶의 의미는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노을을 감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에 깊이 빠져드는 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의미는 목표 지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핀 이름 모를 꽃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길, 태도적 가치. 이것이 로고테라피의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납니다. 불치병,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갑작스러운 실패. 이런 상황에서 창조도 경음도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분류만은 뺏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다. 수용소에서 가스질로 향하던 이들 중 일부는 고개를 곧곳이 들고 기도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순 없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무기력에 짓눌린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이 무기력조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일부뿐이며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성취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술입니다. 이론은 훌륭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프랭클은 당장 무기력과 안불함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반언적 의도나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을 예로 들어보죠. 잠을 자야 해 라고 강박적으로 매달릴수록 잠은 도망갑니다. 이때 프랭클은 처방합니다. 차라리 밤을 꼬박 새겠다고 마음먹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안 자고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봅시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오히려 갈망해버리는 것, 불안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비웃어주는 것입니다. 무기력아, 올 테면 와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더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한번 구경해주마. 이러한 유머와 거리두기는 우리 마음의 경직을 풀어줍니다. 내가 나의 감정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프랭클은 자기 초월을 강조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에만 집착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큰 무언가, 즉 타인이나 과업에 집중할 때 행복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당신의 시선을 당신 내부에서 외부로 돌려보십시오. 오늘 낮 12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소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상의 서두에서 저는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로고테라피는 이 질문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인생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삶을 너는 어떤 의미로 채울 것이냐? 무기력은 삶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내놓은 일시적인 침묵입니다. 대답하기를 포기하고 입을 다물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활기찬 소음이 가득한 이 시간, 낮 12시. 이 시간은 하루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자 다시 절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혹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에 의미라는 엔진을 달아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겠지. 오늘 저녁에는 퇴근길에 핀 꽃의 이름을 찾아봐야겠지. 비록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성실히 버텨낸 나 자신을 존중해야겠지. 이 작은 대답들이 모여 당신의 실존적 진공을 채웁니다. 무기력은 의미가 들어오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은 인생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이라는 연극의 주연 배우이자 대본을 써내려가는 작가입니다. 오늘 당신은 인생의 질문에 어떤 문장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사유의 숲은 항상 이 자리에서 당신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매일 낮 12시,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유가 당신을 구원하기를. 지금까지 사유의 숲이었습니다.